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 지난해에 비해서 실업자 수는 증가를 했고요. 또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999년 통계 집계한 이후 가장 안 좋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악의 수치다. 그리고 3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는 거는 세계 금융위기 2008년도 이후에는 또 처음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신 건지요? 우선 첫 번째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2월에 비해서 3월, 4월에는 취업자 수 감소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전년 동월에 비해서. 그런데 5월에는 4월보다는 취업자 수 감소폭이 한 상당히 낮아졌고요. 또 실제로 올해의 4월과 5월을 비교해 본다면 취업자 수가 37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고용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인다.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실업자만 있는 게 아니라 비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제 집에 있는 분들입니다. 3월, 4월에는 코로나19 영향 때문도 있고 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있었던 반면에, 5월에는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이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나서면서 이제 실업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자 수 감소 추세도 개선이 되고 또 비경제 활동 인구가 이제 구직 활동을 해서 나섰다는 점에서 개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감소폭이 그래도 3, 4월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좀 줄었다는 부분, 그리고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지금 구직 활동에 나선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도 아니고 취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숫자 자체가 늘어났잖아요. 비경제 활동 인구도 제가 그 통계 수치를 봤더니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서 그러니까 실업자 수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도 늘고 실업자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나아지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4월하고 5월달 이제 그저께에 이제 5월달 숫자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냥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올해 4월하고 5월을 비교해 보면 비경제 활동 인구는 44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하면요. 전년도 5월.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비경제 활동 인구가 그렇게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달에 비해서 본다면 비경제 활동 인구의 상당수는 이제 실업자 또는 또 취업자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전년도에 동월로 보잖아요. 비교를 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5월에 비하면 한 50만 명 이상이 늘어났다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비경제 활동 인구도 늘고 그래서 실업 인구도 늘어서 다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어서. 다행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군요. 자, 취업 인구가 조금 늘어났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부류에서 늘어났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서 늘어났다라고 봐야 될까요? 서비스업 중심으로 해서 늘어났고요. 특히 이제 음식 숙박업이나 교육, 보건복지 쪽에서 이제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방역 상황이 빠르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을 했고 또 5월 초부터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4월 달에는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 쿠폰 또 아동 돌봄 쿠폰 각각 1조 원씩이 나간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를 촉진을 하면서
이 음식 숙박업이나 교육업 이런 쪽에서 이제 취업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소비 활동을 좀 재개를 하면서부터 서비스업 쪽이 좀 늘어나고 뭐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또 보면은 20세, 30대, 40대는 취업자가 줄고 60세 이상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서비스업 뭐 이런 쪽은 뭐 20대, 30대 좀 젊은 층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60대에서 취업자가 늘고 이제 그 아래에서 취업자가 주는 것은 이제 인구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네. 60세 이상에서만 인구가 늘고 60세 아래에서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보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서 취업자가 늘고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서는 취업자가 주는 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다만 이제 제조업 쪽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60세 이상에서 30만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해서 조금 많은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임시직 근로자라든지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이 모두 다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따지고 맞습니다. 보면은 네. 상당히 좀 물론 이제 서비스업 측에서 좀 늘어나기는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 어떻게 보시나요?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인 거는 네.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그런 모든 지표들이 조금씩 덜 나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이게 뭐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코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방역의 성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 대책들 그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비상한 경제 대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시군요. 네네, 예. 자, 또 잠깐 자꾸 안 좋은 소식만 여쭤봐갖고 죄송한데 그 일시휴직자라고 우리가 보통 네네, 이야기를 예. 하죠. 네, 지금 뭐 실업자로 뭐 아직은 이동이 된 것은 아니지만 잠시 뭐 직장이 없는 상황.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실업자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직장을 잃고서는 당분간은 취업자로 분류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일시휴직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장을 잃은 분들은 아니고, 네. 흔히 이제 휴업을 하거나 휴직을 한 분들, 네네. 이분들이 이제 통계에서는 일시휴직자로 잡히는데, 5월 달에 일시휴직자가 102만 명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69만 명이 늘어난 것인데, 4월 달에는 일시휴직자가 전년보다 113만 명이 늘어났고, 3월 달에는 12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걸 네. 감안을 한다면, 일시휴직자도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 일시휴직자가 줄어드는데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직자가 된다면 커다란 문제겠지만 그렇죠. 노동시장의 흐름을 보면 일시휴직자가 줄어드는 분들의 상당수는 다시 원래 일자리로 복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과거 IMF 때의 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일시휴직 같은 형식으로 어떤 일하는 분들을 기업이 끌어안고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업과 경제에 대한 충격이 매우 컸던 반면에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는 그래도 전례 없을 정도로 일시휴직자가 늘어났는데 그 배경에는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가지고 이런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혜자 수가 이미 13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고용보험제도,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서 적어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른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일시휴직자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월이나 3월 정도에 이제 일시 휴직자가 되신 분들 중에 지금 다시 취업자로 그러니까 전환이 되신 분들은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분석을 한 뭐 내부적인 숫자가 있긴 합니다만 네네. 그거를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아까 이제 4월과 5월의 숫자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월하고 5월에 취업자가 37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5월하고 비교하면 39만 명의 취업자가 줄어들었긴 했지만 전월하고 4월하고 5월을 비교해 보면 37만 명이 늘어났고 일시휴직자도 이 기간 동안에 47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저희가 이제 별도로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 일시휴직했던 분들의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 다시 원래 일자리로 돌아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줄어든 4월에서 5월 사이에 줄어든 47만 명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뭐 네,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네네. 취업으로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추경안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35조 3천억 원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 안정을 위한 예산은 이 중에 어느 정도로 투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정부는 이 3차 추경에 앞서서 10조 원 규모의 이제 고용 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10조 원 규모의 대책 가운데 1.5조 원은 우선 급한 대로 예비비하고 이제 각종 기금들의 사용처를 변경을 해서 1.5조를 먼저 집행을 하고 있고요. 8.5조의 나머지 대책이 추경에 이제 포함이 돼서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5조 규모의 사업은 빨리 3차 추경이 통과가 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쨌든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민간의 일자리 채용 역량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55만 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이 지원해서 늘리는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우선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고용유지 지원 제도도 고용보험 재정이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올해 고용보험 재정이 이미 7, 8조의 적자가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일반 회계나 이런 것을 메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의 부분도 이 추경에 담겨 있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라든가 특고,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위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상당 부분이 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3개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은 55만 개 일자리를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만드시는 거죠. 공공부문에서 만들고 그리고 고용보험금 이게 이제 많이 조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채워 넣는 부분이 있고 또 고용안정기금 뭐 프리랜서라든지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데 충당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나이대별 일자리 대책이 나왔었잖아요. 특히 네네, 이제 40대를 위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인지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아쉽게도 40대의 경우는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40대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대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코로나19 위기 대응 때문에 이제 조금 늦었다가 이번에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40대가 직면한 이제 구조적인 어려움이 제조업이 어쨌든 이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 또 건설업의 위축,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산업구조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우선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40대에 조금 더 맞춤형의 일자리를 위한 이제 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또 40대가 사실은 가정 내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계에 대한 지원을 동반한 조금 더 장기간의 훈련을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조금 더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기에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수당을 좀 늘려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고, 또 40대들이 창업을 많이 하는 업종, 또 40대의 경력을 이용해서 창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담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변화하는 산업 구조 때문에 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40대이기 때문에
잡 트레이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뭐 취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또 미래를 또 바라보고 한다면은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놓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뭐 임시직이라든지 일용직 근로자 중에 청년층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자, 청년층을 위한 어떤 뭐 일자리 대책은 조금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게 나와 있나요? 청년층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주요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청년층 채용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가 있고, 또 청년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제도가 있고, 또 구직활동 단계에서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를 축으로 해서 청년 대책을 추진해 왔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이제 당초 계획 대비 늘렸고, 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도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또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에 따라서 채용 활동이 사실상 이제 멈춘 상황이었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역이 어느 정도 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청년 등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한 채용이 이미 5월부터 시작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공공 일자리에서 청년들이 주로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이제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이제 비대면 분야, 디지털 분야에서 10만 명, 또 민간 분야이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분야 일자리를 5만 명, 또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또 5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채용 보조금을 또 5만 명, 이렇게 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그 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55만 개 가운데 25만 개 정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하고 계시던 그런 프로그램들의 규모를 증액을 하고, 또 이번에는 이제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공 부문에 대한 채용을 좀 많이 늘리시는 방향으로 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안정성도 문제잖아요. 청년층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느냐. 이제 그게 또 이 청년층이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자기들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발판이 되니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 부분의 채용 얼마나 안정적인가요? 일단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 사업을 통해서 하반기에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담는 것이죠. 예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연 단위로 하고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 이제 남은 기간을 담는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러 사업 가운데 내년도에 계속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찾아서 내년도에 본 예산에 담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예산이 이제 8월 말이면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진행하는 일자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지털과 그린 분야, 또 고용 안전망과 관련된 분야로 크게 구성이 될 텐데, 이 디지털과 그린 분야의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얘기 나눴습니다.